네, 안녕하세요.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프라임에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도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초등 수학 관련해서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주말에 바쁘신데 오신 만큼 좀 많이 뭐가 얻어가시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눠드린 PPT랑 화면에 띄운 거랑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유롭게 적을 거 적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출근이 늦다 보니까 아침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봐요. 근데 거기 약간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지난주랑 지난 해봤는데 어머니 별로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웃을 줄 알고 한 건데 똑같이 일단 시작해 볼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건강정보 프로그램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의사가 막 설명하는 증상을 들으니까 자기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요. 여보,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 할머니가 와서 앉았어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마무리하셨냐면, 지금까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대요. 별로 안 웃기시죠? 60대 이상은 빵빵 터지는데 잘 안 터지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오늘 제가 설명할 게 조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머님들이 하나에 꽂히면은 이제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한 50분 정도 할 텐데 그 50분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봐주셔야지, 딱 하나에 꽂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을아 원장님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의 상황을 또 보시고 우리 아이 수준과 맞춰서 저건 내가 참고를 해야겠다, 저건 우리 애한테 적용할 수 있겠다, 저건 아직 우리 애는 저기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좀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하고 나눌 대화를 크게 4가지 주제로 잡아봤어요. 첫 번째가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 두 번째가 아직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시 정책을 조금 아셔야 좋을 것 같아서 입시 정책과 수학, 세 번째가 수학 공부 가이드라고 잡아봤고요. 마지막은 프라임에듀학원 겨울학기 프로그램 4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할 때 항상 띄워놓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내용이 흐릿해가지고 아마 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냥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투부정사 완벽하게 외워놓으면요, 고등학교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학교 때 영문법 잡아놓으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거 없어요. 또는 중학교 때 영어 잘 못하다고 고등학교 때 사실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그게 안 돼요.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단계적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단계를 거꾸로 읽어보시면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올라갈 때 5층을 올라가고 싶은데 3층을 안 밟고서는 5층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어머님 욕심 같아서는 빨리 5학년 거 끝내고 6학년 거 끝내고 중학교 선행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4학년 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분수가 안 돼요? 그럼 5학년 때 분수의 곱셈? 당연히 안 됩니다. 6학년 때 분수의 나눗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4학년 때로 돌아가서 분수를 다시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막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나 지나간 과정 중에서 약한 구멍들이 있다면 그 구멍을 메꾸는 게 먼저다 라는 말씀을 꼭 제가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어머님들이 선행을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선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심화예요. 수학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면 6학년 수학 심화로 들어가면 중학교 수학이랑 이어집니다. 중학교 수학 심화로 들어가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이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심화 문제랑 고등학교 1학년 기본 문제를 이름을 지워놓고 똑같이 출제하면 어떤 게 중학교 문제고 어떤 게 고등학교 문제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중요하지만 구멍난 거 메꾸기 그리고 심화 학습까지는 꼭 어머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단원을 전부 다 적어봤어요. 전부 다 적어봤더니 1학년 1학기만 5단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6단원입니다. 총 71단원이 나오는데요.
거기 제가 약간 분홍색처럼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산과 관련된 단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수학은 결국 연산입니다. 초등수학의 반절 가까이가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저랑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애가 성격이 덜렁대서 계산 실수가 많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정정하셔야 돼요. 계산 실수가 아니고 계산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응용력이 부족한 것처럼 계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은 계산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어려운 문제를 던져줘야 돼요. 어머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계산 실수가 많으면 연산책을 던져줘요. 연산책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요. 손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머님. 손이 유난히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문제를 푸는데 초등학교 단원평가 보통 35분에서 40분 줍니다. 35분에서 40분 안에 풀으면은 연산이 느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40분 동안 열심히 푸는데 우리 애는 10문제, 12문제밖에 못 푼다. 그건 손이 느리다는 뜻이거든요. 손이 느린 친구들에게 처방전이 연산책을 풀리는 거예요. 그럼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 어려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냐?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암산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연산책 주잖아요? 다 암산해요. 그럼 암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실수 나와요. 실수를 안 하려면 애가 손으로 식을 써야 되는데 어머니들은 자꾸 옆에서 잔소리만 하시죠. 식 써, 식 써, 식 써. 근데 애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을 안 써도 답이 나와요. 근데 굳이 왜 식을 써요? 애들한테 식을 안 쓰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던져주면 돼요. 식을 써서 는 해서 풀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난이도가 바로 최상위 수학 S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상위 수학 S 정도까지는 어머니 풀려주시면 계산 실수가 점점점 잡혀요. 근데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실수가 많아서 연산책 많이 풀려봤는데 전혀 실수가 안 나아지더라.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방이 잘못된 거. 두 번째, 애가 아직 어린 거예요. 실수는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진도 나가시다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들어오시면 되세요. 차분히 진도 나가시고 어려운 문제점 좀 풀다 보시면은 점점점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산 때문에 너무 복잡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초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은 연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진도를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이 딱 하나 연산만큼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뭐를 많이 신경 쓰시냐면 의외로 도형을 많이 신경 쓰세요. 그 대치동에 한번 들어보셨죠? 파워 영재학원, 영재를 많이 보내십니다. 도형만 끝내주는 학원이에요. 거기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도형만 가르칩니다. 그걸 보내면 애들이 재밌어해요. 왜냐면 도형은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또 약간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난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한다는 가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도형 나오면 잘합니다. 나 이거 잘하는 거니까. 근데 도형 아닌 거 나오면 나 이거 못하는 거야 라고 선을 긋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도형보다는 연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라. 또 연산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는 연산책을 풀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심화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에서 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면 연산 실수는 점점점 좋아진다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학원 강사를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로 이제 13년 차, 1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저는 9년 정도는 고등학생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학원을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종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 저까지 선생님이 3명이신데 3분의 선생님이 전부 다 초, 중, 고를 다 가르치세요. 저는 방침이 그래요. 이 선생님은 초등전임, 중등전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등수학까지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초등수학부터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초등수학만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수학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원 순서대로 1학기 끝나면 2학기, 2학기 끝나면 그 다음 학년 1단원 끝나면 2단원 이렇게 나가세요.
그런데 중학교 수학까지 커리큘럼을 쫙 꿰고 있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거 설명하면서도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뭐랑 이어지고 2학년 1학기 때 뭐랑 이어지니까 거기까지 설명이 들어갑니다. 저는 수능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수능까지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데리고 수업하는데 6학년 2학기 4단원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이에요. 비례식 가지고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유리식 계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유리식 얘기를 끌고 들어가서 수능까지 이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 수능인가 보다 하지만 애들이 설명 들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뭣도 모르고 고개 끄덕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니까 6학년 책 펴놓고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수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무조건 공부는요 고등학교 수학까지 좀 가능하신 분들께 배우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쫙 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원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조금 덜 중요한지를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어머니들께 가장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진도에 너무 목매지 마셔라.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 가정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과외 재벌이었습니다. 밤에 11시, 12시까지 과외를 했는데요. 과외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수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집 분위기를 보거든요. 가끔 어머님들 중에 제가 과외하러 들어가면은 식탁에 앉아서 수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식탁은 몸이 기억합니다. 여기는 밥 먹는 공간.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한다? 아닌 거예요. 아이에게는요,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을 때도 책상에 앉아서 읽히도록 해주시고요. 스마트폰 1시간씩 시간 주시잖아요. 쉬는 시간처럼 그것도 이왕이면 책상에 앉아서 하게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각인할 수 있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엉덩이 힘이 조금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공부를 할 때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딱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공부 시간, 이것도 좋은 거지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는 시간. 어디에서? 네 책상에서. 뭐 할 거야? 월요일은 수학, 화요일은 영어라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우리 몸이 뇌보다 좋습니다. 뇌가 우리 기억하는 것 같지만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방금도 위에서 언주중 내신 대비 했는데 시험 대비 때 되면 저희 애들이 1000문제 정도를 풉니다. 저희 학원 언주중 2학년이 지금 16명이에요. 그럼 저는 걔네만 가르쳐도 16,000문제고요. 청담중, 대원중까지, 대원국제중, 엄복중까지 있으니까 걔네까지 다 하면 제가 2만 문제 이상을 풀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제가 애들이 질문하면 문제 읽고 생각해서 풀어주지만 지금 2만 문제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이거든요. 거의 다 풀다 보니까 이젠 어떻게 하냐? 그림만 보면 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 경지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건 뇌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제가 1학년, 2학년에 해보니까 안 돼요. 애들이 3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일단 냉장고 안도 너무 궁금하고요. 물도 먹고 싶고요. 화장실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궁금해요.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3학년부터는 최소한 40분에서 50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학원 갔다 오니까 피곤하지,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지, 좀 쉬어. 그것도 좋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40분 이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꾸준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머님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저랑 가장 의견 충돌이 뭐냐면 저희 애가 이해를 잘 못해요. 개념을 잘 몰라요. 개념을 자꾸 이해가 안 된대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은요, 어머님들 외우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요, 수단입니다. 이해가 되면 외우는 게 쉬워져요. 그뿐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이해가 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구구라는 게 나와요. 요즘 옛날 말로 하면 구구단. 어머님들 구구단 외울 때 이해하고 외우셨나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2일은 2, 2, 4, 2, 3은 6.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2 곱하기 3이 2를 3번 더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구나.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일단 외우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외우는 거예요. 수학은요, 가장 완벽한 암기 과목입니다.
어머님들이 오히려 영어를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암기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규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꿀 때 뭐를 붙인다고 외우냐면 ed를 붙인다고 외워요. 이게 규칙이래요. 심지어 문법이래요. 근데 그래놓고 학원 가면은 종이 3장을 나눠줘요. 뭐라고 써있냐? 불규칙 동사라고 써있어요. 스임은 수영하다인데 과거가 스임드가 아니고 스웸이래요. 왜요? 몰라요. 미국 애들이 그렇게 쓴대요. 그런 종이를 3장 정도 나눠줘요. 불규칙 동사. 그러니까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개념이라고 할 만하게 길지 않아요. 한 줄짜리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 외운 걸 가지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안 외운 친구가 있고 이해를 못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누구로 혼내냐? 안 외운 친구로 혼내는 거예요. 일단 외우는 거예요. 잘 외워지게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조금 쉽게 외워지는 거고 50% 이해가 되면 50% 외운 다음 나머지 또 이해하는 거고 일단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먼저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제가 가르쳐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해력이 낮아요. 이해력이 약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아직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몸만 크는 게 아니고 이해력도 자라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 되면 이해해요. 제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지만 제가 수학 강의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래봬도 구독자가 15,000명이에요. 제가 5년 전에 3만 명까지 갔습니다. 저 전국에서 수학 카테고리로 전국 2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대부분이 뭐였냐면요. 댓글에 이런 게 많아요. 군대 갔다 와서 보는데요. 대학 와서 보고 있는데요. 왜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때 뭐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그럼 제가 댓글 달아줘요. 그때 나 만났어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걔가 이해하는 건 대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수업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해력이 넓어지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5학년,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거 한다, 고등학교 거 한다, 좋아하시지 마세요. 테스트 보면 다 날아가요. 저희 학원도 있어요. 6학년 이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미적분까지 끝냈어요. 대단하죠? 근데 얘가 엄마가 자신감에 뿜뿜 하셔가지고 대치동에 레벨 테스트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공통수학 1, 2, 고등학교 1학년 거 시험 봤는데 50점 나왔어요. 저한테 따지러 오셨어요. 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시험 봤더니 미적분 시험은 또 80점 나왔어요. 뭐냐면 미적분이 2학년 2학기거든요. 나가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 상담할 때 뭐라고 했냐? 그 상담실장님이 애가 선행을 하긴 했는데 응용력도 약하고 심화는 하나도 안 된다. 근데 걔가 고등수학원을 1품까지 다 푼 친구거든요. 나름 심화도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머님들이 그걸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직 어리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볼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지, 선행했다고 완벽히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은 이해하는 건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선행해도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일단은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땐 이해됩니다. 마지막 3번째, 심화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 뒤에서 한 번 더 말할 텐데 어머님들 수학 문제 난이도를 1부터 10이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난이도 5에 해당하는 문제를 100문제를 풀어서 다 맞았어요.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럼 얘한테 난이도 9를 주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네,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풀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겠지? 절대요. 안 풀려요. 그럼 어려운 문제 못 풀면 다시 5로 도망갑니다. 그럼 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함정이에요. 선행학습의 함정. 5난이도를 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100점 맞으면 그 다음 7, 8, 9를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애가 7 갔더니 100점 맞던 애가 60점 맞고 50점 맞아요. 애가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는 다시 5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5를 100개 푼다고 해서 7을 맞출 수가 없어요. 수학 난이도라는 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7을 100개 풀어서 50개 틀렸다. 그럼 그 50개를 다시 풀어야 돼요.
심화 문제 틀린 걸 또 풀고 또 풀고 또 푸는 거예요. 내가 센 수학 다 맞았다고 심화 문제를 풀리는 건 뻥이에요. 심화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심화 문제예요. 그럼 심화 문제는 어떻게 되냐? 풀어야 풀립니다. 심화 문제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려고 돈 내고 학원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품 풀어주면 애들 앞에 교과서 개념 잡기는 거의 다 맞아요. 센 수학 푼 친구들은.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응용하기라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센 수학을 다 맞는 친구들은 70%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쪽짜리 6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거 다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걔가 저한테 내밀면서 되게 죄송한 표정을 지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럼 제가 항상 말해줘요. 잘못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그럼 그 6문제를 제가 다 풀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네가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애들이 센 수학을 다 푼다고 저절로 7단계, 9단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7단계를 풀고 틀리고 선생님 설명 듣고 다시 풀고 그 작업이 반복되어져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수학을 초급, 중급, 상급 있으면 기초 풀었어. 얘가 좀 잘하네? 이제 중급 넘어왔어. 얘가 잘하네? 고급 들어갔어. 얘가 다 틀리네? 우리 애가 기본이 약한가 봐. 빵꾸가 있나 봐.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아까 13년째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어려운 문제 주면 어려워요, 어머님들.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다 쉽죠? 아니요.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틀리고 나서 정답지도 보고 선생님 설명도 듣고 다시 풀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서 심화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심화 문제가 쉬워지는 날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심화 문제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화 문제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화 문제가 정복이 되면 대치동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 수능 다 100점 맞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는 틀리는 게 당연한 거, 어려운 게 당연한 거, 하지만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입시정책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입시정책. 깊게는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대학 가는 방법은 우리나라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 짓냐면요. 수능 보기 전에 대학교 지원하는 게 수시, 수능 끝나고 지원하는 게 정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그때 현재 우리나라는 수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국의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랑 특수대학 합치면은 199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교가 상위 15개 대학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교. 인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시 비율이 60%고 정시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때 수시를 보통 저희가 3개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을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이 15%, 종합 전형이 35%, 논술 전형이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합쳐서 60%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거 합친 내신 점수 가지고 애들을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 지원한 친구들 중에 오케이 100명 지원했어? 50명 끊어. 얘네들이 합격. 이렇게 뽑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이라는 건 내신 전형에다가 생기부라고 표현하는데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옛날에는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을 다 썼어요. 그래서 애들 상담할 때 보면은 입시기록, 이 생기부가 청담고 같은 경우는 평균 10장밖에 안 나왔어요.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평균 32장이 나와요. 생기부가. 선생님들이 한 줄이라도 써주세요. 1학년 1학기 쫙 나오고 1학년 2학기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 국어는 얘가 무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고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해주는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로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논술입니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뭘로 대학을 보낼까 고민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1학년 딱 올라가서 4월 마지막 주 또는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를 봤어. 근데 내신이 한 과목 빼고 거의 다 1등급이야. 내가 볼 때 퍼펙트한 것 같아. 그러면 교과 전형 노려보시면 돼요. 또 얘가 다른 것도 하고 있으면 종합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는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글러먹었어. 일단 10과목 중에 2등급이 3개야. 얘는 그 교과로는 인서울 가기 힘들어. 그럼 빨리 이걸 노리셔야 돼요. 생기부를 노리셔야 돼요. 생기부를 노린다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학생을 두신 어머님들은 괜찮아요. 애들이 야무져가지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가면은 애들 수행평가 보시면 눈이 돌아갑니다. 거의 대학교 수준으로 PPT를 만들고 밤새서 자기들끼리 팀플 짜서 너무 화려해. 포트폴리오를 거의 완벽하게 짜요. 문제가 이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학생을 두신 분들은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책가방 검사를 하셔야 돼요. 책가방 열어보시면 3년치 가정통신문이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친절한 고등학교는 이알림이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는 아날로그여서 가정통신문이 많이 와요. 딸 가진 어머니들 축복드리고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어머니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그거 연습하는 게 중학교입니다. 연성이 중학교 가더니 꼬박꼬박 가져오네. 그럼 걔는 고등학교 때 안 뒤져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맨날 안 가져와. 맨날 연성이 엄마가 알려줘. 이제 그런 엄마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 챙기셔야 되고요. 딱 보니까 내신도 안 나와. 가정통신문도 안 가져와. 프로그램 끝난 다음 얘기해. 그럼 빨리 국영수학원 종료시키시고 이제 대치동 가셔서 논술에 모든 걸 걸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보면은 그 아이의 진로 상담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그에 비해서 정시라는 건 매우 심플해요. 수능.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혹시 뉴스 보셨어요? 수능 만점자 몇 명 나왔는지? 저는 현재까지 수능을 제가 6번 정도 봤어요. 고3 때 한 번 받고 재수 한 번 했고 이제 과외하는데 과외생들하고 내기했어요. 내가 지금 과외 수능 봐도 너네보다 잘 보겠다. 또 받고 군대 갔는데 수능에서 1등급 몇 개 맞으면 포상휴가 준다 그래서 군대 가서 또 받고요. 수능을. 군대 갔다 또 5번 정도 수능을 봤어요.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많이 본 놈이 잘 봐요. 제가 제일 점수가 잘 나왔던 건 이제 3번째 봤을 때. 고3 때 봤을 때랑 재수했을 때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었고요. 3번째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3월 2일에 입대했는데 그 전해 11월에 수능 봤는데 그때가 점수가 제일 폭발했어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대학을 다시 갈까 아니면 군대를 갈까. 근데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군대를 가긴 갔는데, 수능은 그래요. 재수생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N수생을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0%에 해당하는 정시는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이 정시를 노리시는 분들은 나는 고등학교를 4학년까지 보내겠다라는 마인드로 보내셔야 돼요. 대치동에 가면 요즘 가장 큰 학원이 시대인재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학원 강사들끼리는 4대 천왕 뽑을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 시대인재였는데, 이 시대인재가 요새 엄청 잘 나갑니다. 그래서 시대인재의 별명이 뭐냐면 휘문고 4학년이에요. 휘문고가 1년에 한 400명 정도 졸업을 하거든요. 400명 졸업하면 그 중에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47%예요. 올해는 아직 안 떴는데 작년에 졸업한 애들이, 올해 2월에 졸업한 애들이 47%. 그럼 나머지 53%는 대학을 안 갔다는 뜻이잖아요. 걔네들이 시대인재 가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동창회도 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합니다. 걔네들이 올해 수능 봐서 학교 입시 실적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입시 정책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머님들이 지금 솔직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러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굳이 막 고등학교 1학년이면 거의 4, 5년 뒤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사고가 한창 인기였잖아요. 외고도 한창 인기였고요. 과학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런 학교들이 유리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면요, 일단 자사고에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는 거 거의 많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문고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 수가 약 100과목이에요. 약 100과목인데 그거를 올 1등급 맞으면 1.0이 나옵니다. 1.0. 전국에 1.0등급인 애들이 250명이에요. 안 놀라세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00과목을 전부 다 1등급 맞는 친구들, 모든 과목이 4% 이내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250명이에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내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4%가 아니라 10%까지 1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럼 메가스터디에서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요, 현재는 250명이 올 1등급인데 약 7,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메가스터디 추측이에요. 이거는 저도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휘문고에서 내신 올 1등급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한 과목 정도 2등급 끼면 얼마가 나오냐? 1.02등급이 돼요. 100과목 중에 99개가 1등급이고 한 과목이 2등급이면, 90과목이 1등급이고 10개가 2등급이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99개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1.02잖아요. 그럼 걔가 전국에서 7,001등이 되는 거예요. 7,001등. 그럼 걔는 인서울대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자사고 애들은 교과 가려고 자사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중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있죠. 집 전세 놔두시고 왜 가는 거냐?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노리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고요. 자사고가 인기 있었던 게 종합 전형 때문에 그래요. 자, 문재인 정부 때 공정, 상식 이런 게 막 유행했잖아요. 대학 정책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공정하게 한다고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애들이 출신 학교가 휘문고 나왔는지 현대고 나왔는지 중동고 나왔는지 모르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왜냐면 중학교까지는 애들이 배우는 과목 이름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공통, 일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융합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자사고만 개설이 가능했어요. 다을이 생기부를 딱 뽑았는데 다을이 생기부에 실생활 영어 회화가 있다.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그거 보는 순간 아, 얘 자사고 나왔구나. 바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자사고 보내는 이유가 내신 잘 받으려고 자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자사고를 굉장히 높게 치거든요. 실제로 인서울대학교 애들 종합전형을 딱 분석했더니 27%, 합격자의 27%가 자사고 출신이에요.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어떻게 27%가 나오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합격자가 27%가 자사고예요. 바로 종합전형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고교학점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한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융합 선택 과목을 들으려면 옛날엔 자사고를 가거나 과학고를 가거나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영동고에서도 이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어요. 진선여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고를 가서도 생기부를 자사고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멘탈이 강하다, 우리 애 내신 잘 안 나와도 그런 거 안 흔들려 하면은 그대로 자사고 가셔서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 보실 때 제일 잘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멘탈이 조금 약해서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사고 가가지고 얘가 바닥인 걸 알면은 자존감이 떨어져,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굳이 자사고로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머님들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 내년 4월이 되면은 고등학교별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합니다라는 걸 4월 달에 올려요. 4월 달에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학생 두신 분들은 경기여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이 정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 학교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돼 있나. 남자애들은 영동고, 경기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굳이 자사고 안 가도 되겠다. 이 과목 들을 수 있네? 이런 과목이 열려있네? 하면은 생기부를 자사고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작년까지처럼 굳이 자사고에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목표가 전국 단위 자사고인 어머님들이 계세요. 자사고도 지역 자사고가 있고요, 광역 자사고가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강남구에는 3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자들만 가는 중농고, 두 번째도 남자들만 가는 휘문고, 세 번째는 남녀공학 현대고예요. 현대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하고 여학생 비율이 1대2예요. 여학생이 정확히 2배 많습니다. 300명 중에 100명이 남자, 200명이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교들이 바로 여기선 광역자사고라고 불러요. 집에서 조금 멀더라도 강남구에 있으면 수서동 사는 애가 현대고 올 수도 있어요. 지원 가능하세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하나고, 횡성에 가시다 보면은 민사고라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에 가시면은 상산고등학교 있고요. 포항하고 광양에 가시면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또 송도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전국에 10개가 안 되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입결은 당연히 여기가 높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 1단계 전형하고 2단계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 전형이 중학교 내신이에요. 중학교를 가시게 되면 내신 성적표가 나오는데 A, B, C, D, E로만 나옵니다. 옛날처럼 몇 명 중에 몇 등 이런 게 안 나오고 90점만 넘으면 전부 다 A고요. 80에서 90 사이면 B, 70에서 80 사이면 C, 60에서 70은 D, 60점 이하가 E가 됩니다. 이거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1학년, 한 학년 때 2번씩 나오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합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딱 받아봤더니 올 A야. 국영수사과가 다 기술과정, 도덕까지 다 A예요. 그럼 어머님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고를 보내셔도 되고 자사고 한번 노려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지원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욕심을 조금 내보셔도 되는 거죠. 그럼 올 A 맞기가 쉽냐 어렵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 수학만 예로 들어드리면 언주중이 중간고사 배정이 30%, 기말고사가 30%, 수행평가가 40%예요. 근데 언주중 수행평가가 좀 특이해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답안 서술 예시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오. 그 프린트 보고 일주일 전에 한 번 보고 전날 한 번 보고 다음날 시험 보면 거의 다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언주중에서 1점 깎이면 자기들끼리 놀려요. 바보라고. 그래서 언주중은 사실 수행평가를 40점을 전부 다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가지고 몇 점만 받으면 되냐면 50점 이상만 나오면 합쳐서 90이니까 A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2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아야 60점 만점에 50점이 되냐면요. 167점만 받으시면 돼요. 그럼 167을 나누기 2 해보시면 약 83.5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84점, 기말고사 때 84점, 수행평가 다 맞았다? 그럼 얘는 A 나오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으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 한두 개 틀려도 괜찮아. 90만 넘어와. 근데 만약 얘가 너무 잘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았어요. 그럼 기말고사 때 67점만 맞아도 얘는 A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험 기간에 5번 보강하거든요. 토요일날 무료 보강으로.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친구가 있어요. 언주중 2학년 중에. 누구냐? 중간고사 100점 맞은 애예요. 걔가 저한테 그래요. 66점만 맞으면 되는데 굳이? 그리고 역사만 뒤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학하고 역사 첫날 보거든요. 애들로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국영수만 잘하면 돼? 아니요. 이제 바뀌었어요. 국영수사과, 기술과정, 도덕 전부 다 잘하셔야 돼요. 예체능 빼고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남학생들은 어머님이 수행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언주중학교는 수행평가가 일주일 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학생들은 엄마가 안 챙겨도 애들끼리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언주중 16명 공부시켰다 그랬죠. 지금 위에서 여자애들 3명만 여기 옆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남자애들은 잡아놔도 안 와요. 좀 이따 끝나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8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한 거거든요. 애들 공짜로 다 개방해놨어요. 남자애들은 오질 않아요. 여자애들은 서로 와서 자기 앉는다고, 자리나 달라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남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가정통신문 꾸준하게 수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드시면요, 딸 가진 어머님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종종 물어보셔야 돼요. 수행평가 언제 본대? 물어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물어보고 집에 가서 잔소리 한번 하고 또 학원 선생님한테 문자 한 통 넣어주는 거예요. 저도 다 알죠. 언제 수행평가 보는지 나름 대비하죠. 근데 갑자기 다음 분이 문자 오셨어. 원장님 수행평가 잘 부탁드려요. 그럼 한 번 알려주고 2번 알려주게 된다고요. 조금 더 신경 쓴다고요. 그러려고 돈 내고 학원 다니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그거 챙기셔야 돼요.
저희 학원은 거의 99%가 언주 중이에요. 가끔 청담 중, 봉은 중 오긴 하는데 99%가 언주 중이라서 저희 학교는 모든 시스템이 다 언주 중 맞춤이에요. 그 언주 중 수행평가, 언주 중 중간고사, 언주 중 기말고사, 언주 중 방학 이거에 다 맞춥니다. 그래도 어머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언주 중학생인데 갑자기 다을이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다을이만 한번 더 봐주거든요. 사람이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거 너무하네, 어머니. 그게 아니고 다 봐드려요. 봐드리는데 한 번 더 봐드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특히 남학생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다음 입시 정책이 조금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번하고 3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은 고교학점제로 돼서 옛날처럼 자사고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다. 자사고를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이 개설되는 과목에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도 얼마든지 종합전형 노려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수능 과목의 통일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문과랑 이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과랑 이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학원이 조그마한 동네 학원이지만 있을 건 다 있어요. 재수생까지 있습니다. 고3도 있는데요. 고3 친구가 제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가 보이시죠? 여학생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남학생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고3 올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죠. 수학 가르치지만 너 선택 과목 뭐 할 거니? 그 탐구에서 사회랑 과학이 있잖아요. 얘는 이과예요. 얘가 생지를 고르겠대요. 생지. 고등학교 3학년 휘문고등학교 남학생인데 그럼 생지니까 저는 당연히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고른다는 뜻이구나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생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대요. 지는 지구과학이고요. 요렇게 골라도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회에서 두 과목 골라도 의대 빼고는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더 전략적이에요. 자기 점수 잘 나오는 거 보겠다는. 제가 뭐라고 하겠어? 네 맘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수능이 이제는 완벽하게 통일이 돼서요. 지금 중3 아이들, 이번에 졸업하는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능 볼 때는요. 아예 그냥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요.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없어요. 그냥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똑같이 시험 봅니다. 문과를 가고 싶어도 과학시험 봐야 되고 이과를 가고 싶어도 사회시험 봐야 돼요. 대신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방학 같은 때 이용해서 중학교 겨울방학, 지금 초등학교 너무 이르시고 중학교 겨울방학 때 가끔 대치동 돌아다녀 보시면은 공통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거 8주 완성, 6주 완성 이런 거 포스터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붙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공통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것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이 편하다. 미리 하면은 나중이 편합니다. 내신 5등급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상위 1%, 4%가 1등급인데 그게 1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부터 11%까지가 2등급인데 이제 이게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3명 중에 1명은 1, 2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1.2등급마저도 고려돼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1.0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봐두시고 나중에 제가 또 저희 학원 계속 다니시든 중간에 그만두시든 저는 이 설명회를 해마다 해요. 초등, 중등, 고등으로 와서 해마다 들으시면 되니까 그때 가서 들으시고 오늘은 이런 게 있다더라. 자사고에 너무 목매달 필요 없다. 그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선택 과목 이건 좀 더 심화 내용이라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리고요. 이제 이거 그 다음은 선행 심화 가이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 우리 애가 실수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선행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요? 또 심화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행이 먼저냐 심화가 먼저냐 물어보시는 어머님들께 저는 정답은 둘 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하셔야 되고요. 심화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의 수준을 어머님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저는 가이드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선행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 중학생이라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원 2020년에 오픈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중학생을 가르쳐 봤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초등학생, 중학생은 안 가르쳐 봤거든요. 과외할 때도. 근데 중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1학년 1학기를 끝냈어요. 그럼 그 다음 얘는 뭘 배워야 될까요? 1학년 2학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2학년 1학기를 배우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잊으시는 게 뭐냐면 선행의 목적은요, 제가 생각할 때 선행의 목적은 안 까먹어야 돼요. 까먹으면 의미 없잖아요. 시간 날리고 돈 날리는 거거든요. 그럼 선행을 어떻게 시켜야 조금이라도 덜 까먹을까? 제가 해보니까 1학년 1학기 배운 다음에 2학년 1학기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수학은 6단원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도형도 있고 연산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게 되면 1학기 파트에 우리가 흔히 대수 파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 전부 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2학기 파트에는 뭐가 몰려 있냐면요, 도형들이 몰려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학년 1학기를 한 다음에 1학년 2학기를 넘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제까지 방정식, 정비례, 반비례, 함수 이런 얘기 하다가 한 2달 동안은 직육면체, 정육면체, 꼬인위치, 사면체 이런 얘기만 해요. 또 2달 뒤에 2학년 1학기 가면 다시 또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평범한 친구들은요, 1학년 1학기 다음에 2학년 1학기를 가야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1학년 1학기 때 정수와 유리수까지 배워요. 그 유리수가 분수거든요. 분수의 친구가 소수예요. 그 소수 얘기가 2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끝난 얘기가 2학년 1학기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이 나오고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 연립 방정식이 나와요.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는 70% 내용이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학년 1학기 끝난 다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눈치가 생기셨죠? 3학년 1학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그럼 이걸 다 끝낸 친구들이 어디로 오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까먹는 걸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원의 첫 번째 장치가 이렇게 선행을 나가는 거고, 두 번째 장치가 1학년 1학기 끝나는데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2학년 1학기도 약 2달에서 2달 반 걸린다고 할게요. 그럼 1학년 1학기 끝난 다음에 2학년 1학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2학년 1학기 하면서 1학년 1학기 또 반복하셔야 돼요. 저희는 반복이라는 말 대신에 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순환은 개념 잡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순환은 유형 다지기라고 보시면 되고, 3순환은 심화 또는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최소 3순환까지는 해야 아이들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한 번에 알아듣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끝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1순환 하면서 1학년 1학기 2순환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끝난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1순환, 2학년 1학기 2순환, 1학년 1학기 3순환. 나중에 책이 3권까지 늘어나게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다을이가 딱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제가 싫다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제 계획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행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걔는 며칠 만에 끝냈대. 몇 달 만에 끝냈대. 걔는 5학년인데 뭐 했대. 또 어머님들 중에 가끔 선배맘 중에 뭐 서울대 보낸 엄마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가서 걔는 언제 뭐 했어요? 얘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다 끝냈어. 이과 갈 거야? 그러면 중학교 졸업 전에 뭐까진 끝내야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도 나름 학군지거든요. 거기만 해도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중계동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돼. 대치동은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선배맘이 너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혼란스러워요. 그 애의 커리큘럼과 우리 애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늦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늦었구나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실수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요렇게 끝내는데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해요. 어머님들, 저희 학원 먹고 1년 맡겨주시면 1학기 파트를 충분히 3번씩 다 끝낼 수 있어요. 그거 끝낸 친구들이 2학기 도형 재밌게 하면 돼요.
도형은 애들이 굉장히 쉬워합니다. 재밌어 하고요. 1학기 때 고생한 것들 2학기 때 좀 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것까지 끝낸 친구들이 고등학교 수학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학원 최단 기록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 태호 어머님인데 태호가 제일 빨리 끝났어요. 우리 태호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른 게 8개월인가 만에 이걸 다 끝냈어요. 그러고 이제 고등 수학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가장 느린 친구도 있어요. 가장 느린 친구는 1학년 1학기 하나 끝내는데 5달 걸렸어요. 근데 걔가 2학년 1학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 선행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머님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이 너무 쉬우시죠. 우리 아이들은 지난 10년에서 13년 세월 동안에 마이너스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알아듣는다?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연성이처럼 1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하는 어머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볼 때는 야 3x 더하기 2x가 5x지 이게 왜 어려워? 애들한테는 그게 미분적분보다 어려운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모, 세모 어떤 수 하다가 x, y 나옵니다. 애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는 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케바케예요. 저는 2달 반에서 3달로 졌지만 어떤 친구들은 제가 최장 5달까지도 끌고 갔어요. 그게 2학년 1학기 할 때 확 줄어듭니다. 왜? 친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학년 1학기 과정에 힘을 빡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3번째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심화는 풀려야 풀립니다. 센 수학 백날 풀린다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풀어보고 틀리고 고치고 풀어보고 틀리고 고치고가 반복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수학 문제집이 다 똑같은 문제집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중학교 올라가시게 되면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는 이 구분이 조금 덜해요. 근데 중학교는 확실합니다.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꼭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근데 가끔 어머님들 중에서 요 책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RPM이라든지 센 수학으로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머님들도 아시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단원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애들이 머릿속에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 이름을 들었을 때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요 책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뭐가 되냐? 개념이 굉장히 토막토막 나 있습니다. 힌트를 안 던져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개념서로 시작하셔야 돼요.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편,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정석이라는 책도 있고요. 개념센이라는 책도 있고요. 개념 이렇게 개념이 붙어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시작하시고 최소한 그 책의 60에서 70%가 끝난 다음에 유형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큰 그림도 그려지고 디테일한 것들까지 반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기준이 저는 항상 70%거든요.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데 데일리 테스트가 기준이 몇 점이냐? 70점이에요. 제가 70점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 말해요. 다시 가르치라고. 70점이 안 나온다는 건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항상 가르칩니다. 70%가 기준이 되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채점 해주시잖아요. 그러죠? 안 해주시나요?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채점은 꼭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학원을 믿지 마세요. 저도 상담 전화 오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채점하면 보여요. 얘가 앞에 단어는 3개밖에 안 틀리던데 5단원은 6개, 7개 틀리네? 얘가 5단원이 약한가 보구나. 그렇게 상담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어머님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걔랑도 얘기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전화가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채점이에요. 꼭 채점해 주셔야 돼요. 그게 70% 이상 성취도가 나온다 보셨을 때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원장님, 얘 좀 심한 문제집 하나 풀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저도 뭐라고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문제집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똑같이 심화서로 묶어놨지만 심화서 레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준심화부터 극심화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학교 선행하시는 친구들은 일품, 초등학교 수학하시는 분들은 최상위 수학 S. 제가 초등학생 가르치려고 문제집을 다 풀어봤거든요. 최상위 수학도 풀어보고 최상위 수학 S도 풀어보고 최고 수준 수학도 풀어보고 무슨 탑 수학인가 왕 수학 다 풀어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굳이 이 다음 거 풀려가지고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이 정도 풀어서 정답률 70% 나온다? 잘하는 친구예요. 칭찬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상으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 선행하시면 돼요. 선행해서 심화를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이의 머리가 스트레스로 지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선행할 때는 1품 정도까지만, 1품 뒤에 A급 수학, 블랙라벨 수학 여러 가지 책이 더 있어요. 그거는 내신 대비할 때. 얘가 진짜로 그 학년 올라가서 언주중 시험이 쉽지 않거든요. 혹시 청담중 가시는 분들, 청담중이 언주중보다 더 어려워요. 내신이 더 어렵습니다. 언주중이 오히려 무난해요. 그런 학교들 내신 대비할 때 고쟁이, A급, 블랙라벨 학원에서 풀립니다. 선행할 때는 1품 정도까지만 풀리시면 충분하다. 그 이상 난이도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써드린 게 있어요. 겨울방학 때 이제 또 꼭 해야 되는 것들이라 써드린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문해력에 대한 얘기, 이게 어머님들이 요즘 테마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문해력 얘기가 부쩍 많아요. 우리 애가 문해력이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뭐 국어학원, 독서학원 이런 거를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수학에서 문해력하고 그 국어에서 문해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거기 1번에 써놨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근데 그 국어학원, 독서학원 다녀서 문해력이 높아지는 거랑 수학에서 문해력이 높아지는 건 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번에 보시면 써있거든요. 국어 시간에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건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읽고 이해하는 거. 근데 수학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가 읽어낸 텍스트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식.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는 그것 때문에 보내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수학에서 문해력은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중에 중학교 고시 시작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이런 단원들 어머니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속시 또는 농도 이런 문제 있거든요. 아빠와 아들의 나이 차이는 16살인데 몇 년이 지나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어머님들 요즘 하는 말이 우리 애가 문해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그게 아니고 문제를 덜 풀어서 그런 거예요. 학원 선생님 설명 제대로 듣고 푸는 거예요. 10개 풀려보는 거예요. 되네? 넘어가시면 돼요. 안 되네? 20문제 풀려보시면 돼요. 되네? 넘어가시면 돼요. 안 되네? 30문제 풀려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애들이 요즘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부는 유전자래요, 저한테. 공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건 DNA래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라는 거 배우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성적이 지수함수라고 믿어요. 요렇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성적이 요렇게 꾸준히 올라갈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의 성적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확 올라가요. 이게 저는 DNA라고 믿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구간이 짧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구간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말, 공부는 노력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루에 6시간씩 학원 때려치고 피아노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 피아노만 쳤어요. 웬만한 곡은 다 치겠죠? 애들이 제 거 들으면 우와 선생님 피아노 잘 치네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제 거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럴걸요. 그게 재능이거든요. 근데 공부는 그 재능이 없어요. 공부는 평등합니다. 이 기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10문제 풀으면 쫙 아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애가 조금 더 걸려요. 그럼 그런가 보다 인정하고 30문제 풀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애 수학머리가 없나 봐요. 우리 애는 수학을 잘 못해요.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조금 다르다. 그걸 어머니 인정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누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제 3번에 써놨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방학 때 여행 좋아요. 가셔야죠. 따뜻한 나라도 가셔야죠. 근데 비행기 5시간 타시잖아요. 문제집 들고 가시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면 좋죠. 10문제라도 풀리세요. 10문제 풀고 조식 뷔페 드시러 가시고 10문제 풀고 수영하시고 10문제 풀고 시티 투어 하세요. 그럼 됩니다. 애들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담도 조금 덜 되면서 수학 실력 가장 확실하게 올리는 거 구몬 수학 하세요. 구몬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해야 돼요. 구몬 수학이 중3 과정까지 있거든요. 6학년 때까지 꾸준히 시켜보세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루에 3장씩 풀게 체크해 주시잖아요. 꾸준히 시키면 효과 봅니다. 저는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저희 학원보다 가성비 좋은 게 구몬이라고 말씀드려요. 아직 6학년 안 되신 분들, 구몬 끊으셨던 분들, 애가 너무 하기 싫어서 끊으셨던 분들 이번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구몬이 중요합니다. 구몬이 일본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완벽해요. 구몬 학원에 가르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네, 저는 구몬 정말 사랑합니다. 구몬을 하세요. 구몬. 구몬하고 학원에서 이런 교과 문제 주면은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겨울학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겨울학기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프린트를 준비했어요, 어머님들. 여기 3장이시고요. 3장 드릴게요. 여기 2장이시고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유나 안 끝났어?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정규반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규반은 뭐냐면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한 반의 정원이 5명인 개별 맞춤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진도가 전부 다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극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애들이 배우는 게 다르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빠른 건지 느린 건지를 자극이 조금 느려서 겨울방학 때 이번에 비슷한 과정을 하는 친구들, 그 학년을 묶은 게 아니에요. 학년을 묶은 게 아니고 이 비슷한 과정을 하는 친구들끼리 반을 조금 묶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경쟁심도 자극을 좀 하고 내가 좀 애들보다 뒤처지는구나 보강도 좀 하고 해가지고 좀 애들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저랑 수학하는 반인데 그건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그리고 9번부터 19번까지가 중학교 수학이고요. 거기 A가 있고 B가 있을 텐데 큰 의미는 없고요. A는 월수, B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을 저희가 월수, 화목에 모두 반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도형을 좀 하고 싶다. 2학기 걸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15번, 16번에 저희가 맞춤반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부터 26번까지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아직 초등과정 하시는 분들은 정규반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3시부터 6시 타임을 열어놨고요. 거기에 오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에 정원 5명으로 개별적으로 진도가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좀 이번 방학 때 심화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가 금요일마다 심화 수업을 따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최상위 수학을 좀 더 풀고 싶다, 왕수학을 풀고 싶다,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할 거고요. 이거 신청은 저희가 다음 주쯤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제가 전화를 전부 다 드려요. 전화를 드리고 우리 애는 지금 2학년 1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3학년 1학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맞춤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해 주시면 거기 한 반 정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저희 학원 전화나 제 핸드폰 전화가 오시면 한번 받아주시면 간단하게 상담하고 반 배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특강이 있는데요. 겨울방학 특강은 저희가 스파르타 특강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50문제 문제 푸는 특강반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오면은
아이들마다 50문제가 주어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50문제를 다 풀고 틀린 거 고치고 첨사까지 받은 친구들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12시 반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1시까지 못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월, 수, 금 20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1000문제 풀이라고 했고요. 약간 골든벨 문구 빌려와서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들 중에 중학교 애들은 많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왜냐면 당장 내신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에서도 얘가 지금 중3 거 하고 있는데 중1 거 많이 까먹은 것 같다, 또는 중2 거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께 좀 뭐가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춤식으로 과정 진행해서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같이 제가 전화 드릴 때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바쁜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8주입니다.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총 20회. 근데 만약에 3년 초처럼 방학이 조금 늦게 되면 저희가 횟수를 다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맞추려고 50문제씩 20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